안녕하세요, 여러분. 다시 돌아온 자동화 설비 시간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요, 오늘은 자동화 기술과 적용 사례에 대해서 볼 거예요. 지난 시간에 우리 자동화의 필요성과 그리고 목적에 대해서 한번 봤었는데, 이번 시간에는 어떤 기술이 있는지, 그리고 이런 기술을 어디에 적용을 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 시작해 볼까요? 자, 여러분, 우리 지지난 시간에 했었던 내용인데요. 1차 산업혁명은 어떠한 것이 발명이 되면서 시작했을까요? 맞습니다. 증기기관이었어요. 증기기관이 발명이 되면서 우리 1차 산업혁명이 시작이 되었고요. 2차 산업혁명이 시작되면서 전기동력이 공급이 되게 됐었죠. 자, 이러한 시대를 거치면서 지금은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하는데 거의 300년 정도의 시간이 걸렸어요. 그러면은 이게 처음에 걸릴 때가 이제 좀 시간이 오래 걸렸는데 점점 그 다음 산업혁명들의 시간은 짧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4차 산업혁명 시대는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우리가 지금 상상하는 것들이 전부 다 이루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을 해보고 어떻게 미래를 우리가 준비하면 될런지 한번 공부를 해봐야겠죠. 자, 이번 시간이 마치면은요, 우리는 자동화 기술에 대하여 열거하고 설명할 수가 있을 거고요. 두 번째로 자동화 기술을 적용한 실제 사례를 제시하고 설명할 수도 있을 거예요. 자, 지금 선생님 화면에 보이는 거는 4차 산업혁명이 바로 IoT죠. 사물 인터넷 혁명이에요. 여러분들 이거는 요즘에 여러분들 많이 들어봐서 알 거예요. 이거 잠시만요. 자, 우리가 많이 들어봤는데요.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무엇이 유용한가요? 라고 했을 때 우리는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사물 인터넷, IoT죠. 그래서 우리는 IoT 요것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그리고 모든 것들이 인터넷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공부해야 할 하나의 과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부터 본격적인 내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자동화 기술이 어떤 것들이 있고 어떤 사례에 적용이 되었는지 보기 전에 자동화를 위한 기반 기술, 기초 기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로는 간이 자동화를 위한 기반 기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교과서는 39페이지를 한번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단위 기계를 위해서 간이 자동화를 실시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간이 자동화에는요, 뭐 다양한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선생님이 이제 그림이 띄워지는데 이러한 것들처럼 공구를 탈부착한다거나 여기다 붙이고 있죠. 공구를 탈부착한다거나 아니면은 재료를 이렇게 다루기 위한 기반 기술 등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뭐 여기에서는 DNC 기술이나 아니면 뭐 HMI 기술, DCS, 뭐 우리가 앞으로 배울 PLC 기술, IMS 등 다 이러한 기반 기술들이 사용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모든 공정이요, 여러분들 자동화가 되어 있다는 게 아니라 각 공정별로 이거는 어떤 거, 이거는 뭐 NC 기술이든지 밀링 기술이라든지 하는 각각의 것들이 자동화가 되어 있는 것들이 간이 자동화를 위한 기반 기술로 볼 수가 있습니다. 간이 자동화를 위한 기반 기술을 보았다면 이제는 완전 자동화 기술을 보도록 할게요. 자, 완전 자동화 기술은 NC 공작기계나 시퀀스 제어 기술 아니면 자동 포장기 등에 의한 자동화 기술 기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여기 화면에 보이는 거 있죠? 여기 왼쪽에 있는 그림이 이게 NC고요. NC 기술이에요. Numerical Control이라고 해가지고 이게 NC 기술이고 이거는 지금 여러분 잘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부품을 삽입하고 있는 자동화 기계입니다. 그래서
단위 기계를 간이 자동화하는 것도 필요했고요. 아니면 완전 자동화하는 기술도 필요하다는 거 기억해 두고 다음 내용으로 넘어갈게요. 자, 그러면 세 번째로는 어떤 기반 기술이 필요한지 볼까요? 자, 생산 라인 자동화를 위한 기반 기술이 필요합니다. 자, 여러분들 선생님 제일 처음에 간이 자동화를, 단위 기계를 위한 간이 자동화가 있었고요. 두 번째로는 단위 기계에 대한 완전 자동화가 있었어요. 그래서 각 기계에 대해서 완전 자동화를 했더니 이것들을 연결을 해줘야겠죠. 그래서 그 완전 자동화가 된 그 기술들을 한 번에 모아주는 그 컨베이어 벨트와 같은 그러한 생산 라인 자동화 기술, 기반 기술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생산 라인 전체, 컨베이어 벨트를 관장할 수 있는 그러한 기반 기술은 센서를 제어하거나 아니면은 전기전자를 제어하고 그리고 시퀀스, PLC로 우리가 앞으로 배울 거고요. 그리고 수치 제어 기술, CNC라고도 하고 그리고 여기도 있네요. PLC 프로그래밍 기술 이런 것들이 다 필요해요. 이것들을 전부 다 모아서 생산 라인을 자동화하는 거죠. 여기서는 DNC 기술은 NC 기계를 아까 방금 배웠었죠. 두 번째 부분에서. 그 여러 개의 NC 기기를 한 군데에서 제어하기 위한 그러한 기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생산 라인을 우리가 자동화하기 위한 기반 기술 역시도 필요하다는 거 기억해 두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생산 라인을 자동화를 했어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 어떤 자동화를 우리가 구축을 해야 할지 볼까요? 생산 라인을 자동화를 하고 났더니 이제는 공정 자체인데 하나의 단위 공정을 자동화하는 기반 기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거는요, 2개 이상의 라인에서 만들어진 제품을 조립하여 블록 단위의 공장을 자동화하는 그러한 기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방금 전에 세 번째로 했었던 거는 하나의 라인을 자동화하는 거였고요. 이러한 자동화된 라인이 2개 이상 있으면은 단위 공정이라고 해서 이 단위 공정을 자동화하는 기반 기술이 필요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라인 자동화를 위한 기반 기술이고요. 유연 생산 시스템과 무인 운반 기술, 로봇 제어 기술, 분산 제어 시스템 등의 기술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과서 40페이지를 보시면은요.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교과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면 여러 가지 뭐 제어 기술이 나오는데요. 이게 여러분들 보면은 원격 제어 감시래요. 원격으로 감시하는 제어 시스템이고요. 이거는 전력을 하는 건데 여기에서는 지능형 교통 시스템이라고 하네요. 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자동화를 조금 더 현재 우리 실생활에서 많이 사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단위 공정 자동화를 꾸미기 위한 기반 기술은 이러한 것들이 있고 FMS, FMC, 뭐 AGV, HMI 이런 것들이 있고 이런 것들은 2개 이상의 자동화된 라인을 블록화하게 되어서 공장 자동화를 위한 그러한 기반 기술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방금까지 본 거는 우리가 하나의 단위 공정을 위한, 단위 공정 자동화를 위한 기반 기술이었다라고 하면은 그거를 다 합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 전체 공정에 대한 자동화가 필요하다는 게 되겠죠? 그래서 공정 전체 자동화 기반 기술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럼 요거는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볼게요. 단위 공정 등을 통합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정보화가 필연적이며 데이터베이스와 통신 네트워크, 사무자동화, 캐드캠, 로봇, 컴퓨터 통신, 프로그래밍, 생산 관리를 통합하는 CIM, MIS 기술이 필요하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의 우리가 TV를 만드는 것도요, 여러분들. 어떤 부분은 LCD 쪽을 조립하는 부분도 있을 거고, 어떤 부분은 TV의 안테나 부분을 조립하는 부분도 있을 거고, 또 어떤 부분은 TV가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그 전자 회로 부분을 조립하는 부분도 있을 거고, 또 파워 부분을 조립하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이 각각의 부분들이 우리가 다 단위 자동화가 되었고, 이 단위 자동화를 통해서 생산 라인,
단위 공정을 자동화를 했었죠. 그래서 이거를 전체를 한 번에 합칠 수 있게 하나의 완제품이 나올 수 있게 하는 거를 공정 전체 자동화라고 하겠죠. 그래서 이 단위 공정 등을 여기 선생님 마우스가 어디 갔을까요? 단위 공정을 통합하는 것이 우리가 공정 전체를 자동화하는 기반 기술이고요. 여기에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우리 4차 산업혁명의 기반이었죠. 4차 산업혁명의 기반인 정보화가 필연적이라고 합니다. 자, 정보화가 필연적이고 데이터베이스와 통신 네트워크 이런 것들이 당연히 기술이 필요하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흐름을 보고 왔었죠, 여러분들. 간이 자동화를 했었고 단위 기계에 대해서 완전 자동화를 했었고 그래서 그 완전 자동화를 한 단위 기계들이 모여서 생산 라인에 자동화를 했었고요. 그 생산 라인이 자동화가 된 것이 2개 이상이 된다면은 단위 공정에 대한 자동화 기술이 또 필요했었고요. 그리고 이러한 단위 공정에 대한 자동화가 끝났으면은 전체 공정에 대한 자동화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러한 단계를 거쳐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자동화 기술이 적용이 되고 있는 거고, 그리고 각각의 필요한 기술이 다르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알게 되었어요. 자, 그렇다면 지금은 다음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우리나라 자동화 기술은 어떤가요? 라는 것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리나라의 자동화는 어떨지 한번 살펴볼게요. 2015년부터 제조업 3.0이라는 이름으로 제조업의 혁신과 변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지난 시간에 했었죠. 제조업 3.0이라는 거를 통해서 전국에 우리나라의 스마트 공장을 2만 개를 만드는 것이 목표라고 했어요. 1만여 개의 스마트 공장을 만든다는 청사진이 있었고 우리가 뭐 랭킹 어디에 올라간다라고 하는 것들이 우리가 목표로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이 그래프를 보게 되면은요. 우리나라 기업의 스마트 자동화 정도예요. 여기 보면은 통합 자동화, 지능화 되어 있는 대부분의 대기업들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완전 유형 생산을 하기 위해서는요. 여기 위에 있는 게 뭐 테슬라, 지멘스 등의 세계적인 기업이 있고요.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기업들은 여기 이쯤에 위치하고 있죠. 중소, 중견 기업들은 부분 자동화나 정보화. 그래도 어느 정도는 자동화가 다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아무래도 기술력을 앞세운 독일이나 일본, 미국 등이 앞서고 있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나라 역시도 세계적인 IT 강국이죠. 그래서 전체적인 스마트 공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정보화가 필수인 만큼 우리나라도 어느 정도는 시류에 따라서 통합 자동화와 지능화가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 공장 관련 시스템은 주로 네트워크, PLC, MES 요 정도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공장을 합치려면 네트워크가 당연히 되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또 PLC도 하나의 제어 프로그램일 거고요. 그 다음에 또 뭐 MES 같은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러한 것들을 제외하고 나서는 거의 우리가 기술을 수입해 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공부를 해서 자동화가 조금 더 빨리 우리나라에 더 정착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선생님이 꿈꾸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살펴볼 내용은 자동화가 우리의 삶에서 어디에 적용이 되었는지 살펴볼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내용도 아닐 거고 여러분들이 실생활에서 충분히 접할 수 있는 내용들일 테니까요. 우리 재미있게 살펴보도록 하죠. 자, 자동문에도 자동화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센서가 위에 있죠. 우리의 움직임이나 혹은 온도를 센서가 감지를 하게 되면은 스스로 문을 열고 닫습니다. 에어 커튼을 달기도 한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곳에서는요. 보통 여러분들 KTX나 SRT 같은 거를 타 보면은 에어 커튼이 설치된 문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 에어 커튼을 달기도 한답니다.
두 번째 설치 사례 한번 살펴볼까요? 여기도 여러분들이 많이 사용을 하는 거예요. 자, 에스컬레이터를 설치를 한 겁니다. 컨베이어 벨트를 응용을 해서 계단에 설치를 하는 거죠. 사실 요즘 지하철이나 백화점 등에는 이 자동 계단이 없으면 너무 불편한데요. 이 에스컬레이터는 평지를 빠른 속도로 이용하기 위한 무빙 워커에도 사용을 한다고 해요. 요 근처에 백화점이나 아니면 공항 같은 곳에 보면은 이러한 무빙 워커도 설치가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아주 편리하게 사용을 하고 있죠. 이 세 번째 사례 역시 우리가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엘리베이터인데요. 승객을 나르고자 하는 장소에 따라 수직형과 경사형을 설치한다라고 해요. 자, 수직형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보통 아파트나 건물 등에 사용하는 것이 수직형이죠. 그리고 경사형은 관광지에서 여러분들 모노레일과 같은 형태로 설치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유명 관광지의 모노레일형 엘리베이터도. 자, 마지막으로 살펴볼 자동화 적용 사례는요. 무인 운반차 설치 사례입니다. 미리 프로그래밍된 명령에 따라서 바닥에 그려진 궤도를 따라 이동하면서 각 부품을 라인으로 운반하고 완성된 제품을 포장 라인으로 이동하는 임무를 수행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자동화된 공장에서 컨베이어 벨트를 옮긴다거나 아니면은 원자재를 옮겨올 때 이런 무인 운반차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무인 운반차 바닥에는요 센서가 설치가 되어 있기도 하고요. 아니면은 경로 자체를 프로그래밍을 해서 그 경로만 움직일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무인 운반차를 사용을 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4개의 자동화 적용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일상생활에서 살펴볼 수 있는 사례였기 때문에 그리 어려운 내용은 아니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러면은 우리 일상에서 또 다른 자동화 사례가 있는지 생각해 보면서 오늘 수업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